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오늘 서경석 TV에서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에도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은 그 시대에 어느 방향이 옳다고 하는 그 큰 방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정신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가치가 부여됩니다. 일제시대에는 민족의 독립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 목표에 기여할 때에만 개개인의 삶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우리나라가 좌우익의 대립하에서 이념적인 혼란을 겪었지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민국가 건설이 우리의 시대 정신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동란의 경랑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온 힘을 다했고 그리고 그 방향이 옳았음이 그 후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시대 정신은 산업화와 민주화였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는 어느 수준의 궤도에 올랐지만 민주화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군사 독재를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고 젊은이들의 희생의 대가로 87년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사회의 건설은 결코 쉽지 않아서 87년 이후부터 201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 간의 격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파는 540만 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을 되찾기도 했지만 종북 좌파 세력의 진지전에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나머지 허망하게 종북 좌파 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게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과 같은 종북 좌파 정권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우파와 좌파 간의 진영 싸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종북 세력인 문재인 좌파 독재와 결연히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큰 지향점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될지 모릅니다. 북한과 연방제를 꾀하다가 적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토록 허망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무너졌는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빈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실업은 더 늘어나고 기업은 망하고 국가 재정은 빚더미에 올라서고 미래 세대는 부채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언제 국가 부도 사태가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의 붕괴입니다. 사법부의 독립도 언론의 자유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민노총과 좌파는 법 위에 군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친문무죄, 반문유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안보 위기입니다. 지금 나라의 안보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이렇게까지 안보를 붕괴시킬 수 있는지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권이 연방제를 하고 북한군이 기습 공격이라도 하면은 한국은 허망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87년 군사 독재에 반대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았듯이 지금은 좌파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모든 지식인들, 모든 종교인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사람은 정의의 편에 속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의 편입니다. 내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목사님을 존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문재인 독재를 좌파 독재를 규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를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으로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같이 민주화 투쟁을 한 민청학년 동지들입니다. 나는 그들을 훌륭한 자유지성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 우리가 입장은 달랐지만 그래도 나는 민청학년 동지들에 대한 기대와 신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나이가 70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 만큼 살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실현된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던가요? 젊은 시절 우리가 사회주의의 꿈을 꾼 적도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는 우리 모두가 처절하게 깨닫지 않았던가요? 70을 넘긴 민청학년 동지들이 운동권의 원로로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좌파 지식인 사회가 조금이라도 눈을 뜨고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우파와 좌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평생 가도 한 번도 서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우파는 총력을 다해 문재인 정권을 지금 비판하고 있지만 좌파들은 완전 침묵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전부 종북 좌파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북 좌파가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좌파 세력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요즘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지지했었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는 정권을 잡은 후에 자기들 전리품 나누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분도 원칙도 다 사라지고 완전히 이해관계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눈에 과거의 운동권 동지들이 너무 한심하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젊은 시절에 목숨 바쳐 싸운 사람들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할 말을 소신 있게 하면서 품위 있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후세 사람들이 그래도 운동권을 그 사람들이 그래도 딸깍발이 선비였다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